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거 해줬다가 대참사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하고 어찌 보면은 좀 결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기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는 않겠다. 그랬다가는 세계대전 벌어진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대신에 무기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은 이마저도 지나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아침에 올린 걸 보면 미국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거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미국 무기가 쏟아질 경우에 군사용 장비로 제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형 무기와 탄약을 포함하게 될 텐데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특히 그들이 책임 없는 준군사 조직에 주어질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준군사 조직에 들어갔을 때, 뭐 민병대라든가 의병대라든가 뭐 이런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에는 이것이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무기가 무슨 제블린 같은 그런 이제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초첨단 최신 무기다 이러면은 정규군에서 다 다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뭐 간단한 소총이라든가 탄약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리고 박격포 같은 간단한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군 준사 조직들한테까지 이것이 배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 군대에다 갖다 주겠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는 효율적으로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 조직들에게 들어간 무기는 군 부대에서 정식으로 통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이 보급품을 갖다 일일이 다 체크업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몇 개를 썼고 이런 식으로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병대에서 그런 거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그리고 뭐 급하다 그러면은 방 움직여가지고 바로 뭐 게릴라전을 벌려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의병대나 민병대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관영통신 RT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우폴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인간 방패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게 러시아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러시아 보도 매체에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 자, 서방 세계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지금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민간인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서방 언론들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러시아 측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러시아 군들은 민간인들이 피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인들끼리 지들끼리 지금 서로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나치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인간 방패로 떠밀고 있다, 등 떠밀고 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인도주의적 통로 만들어줬다. 우리 협상한 대로 인도주의적 통로 인정해 주려고 한다. 지금 인도주의적 통로라는 것이 처음에 2개를 하기로 두 번째 회의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그걸 5개로 늘리기로 지금 또 이야기가 합의가 돼 있죠. 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게 대피할 수 있게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냥 폐허가 되어져 있는 거리에서 대피하고 있는 중인데 민간인들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포탄이 날아가지고 터지는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터지는 영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라든가 서방 보도 매체들은 그것이 러시아군이 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나치주의자들 걔네들이 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나치 세력을 규탄해왔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나치당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정부에 진출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나치 정부 인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푸틴이 그런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그러니까 어차피 저들은 민족주의 그다음에 파쇼주의 정권이다. 그게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민주진영이다. 우리는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우리는 반러시아, 우리는 반공산주의, 우리는 인도주의, 민주주의 진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투표해서 뽑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이다. 서방 세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러시아가 협상을 어기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보장하지 않고 로켓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첫째는. 둘째는 피해는 민간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유엔에서는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본 숫자는 2천 명이 넘는다라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떠났다. 이런 이야기, 유엔에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 속,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렇죠. 뭐 혼란 속입니다. 완전히 아비규환 혼란 속에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러면은 어떤 전쟁을 벌이던 간에 이 점령군들은 항상 그 지역의 방송국 시설부터 먼저 전파를 같이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채널 전파만 유지하고 나머지 전파 주파수들은 무용지물이 되게 방해 전파도 사용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이 전파를 잡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심리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인 소식을 전해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심리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서방 세계 전체와 지금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놈들 하여간 요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미군이 괴뢰 괴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보도들 내용들을 보면은 그 철저하게 자기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말이 100% 맞다, 100%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있어도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냐는 우리는 알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일한 오마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다루긴 하지만 전력이 의심스러운 다른 나라들과 더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일요일 그녀는 바이든이 석유 생산량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갈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러시아 에너지의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심스러운 나라들하고 더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지금 러시아와 싸우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푸틴의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현재 예멘에서 지구상의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멘인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간성은 그래야 한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2015년부터 싸우고 있는 연합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는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지금 후티 반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후티 군들이 이란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양쪽 전쟁터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쪽하고도 친하려고 하고 저쪽하고도 친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오마르가 생각이 있는 소리를 낸 걸 전 처음 봤습니다만은 하여간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예, 그거 정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식들을 필터링 해야 되느냐.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뭐 AP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양쪽 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전해드리면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좀 무책임해 보여서. 근데 어쨌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가능하면은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진핑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능하면은 다 전해드리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저희 여력이 닿는 데까지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폭격이 있었던. 근데 그 폭격이 민족주의자들이 쏜 건지 러시아 군이 쏜 건지 그걸 구분을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만약에 러시아군이 그렇게 쐈다? 근데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핵발전소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핵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다가 또 박격포 쏜 게 러시아 군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거 거짓말이라고 무작정 얘기하기도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상상으로는 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뭐 얘기가 자꾸 질질 끌리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진행하고요.